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제가 설명드린 방법 중 하나를 바로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2, 3개월의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고민하시고 선택하는 겁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든지 부지급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고민할 시간으로는 충분합니다. 저희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입니다. 이번 질문은 백내장 수술비 분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번에 저희 어머니께서 백내장 수술을 받고 의료자문까지 동의했는데 보험금 부지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한 병원에서 혼탁도가 심하다는 의료자문을 받아서 제출했는데 보험사 측 의료자문은 그렇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백내장 수술비와 관련한 가장 대표적인 질문입니다. 환자는 아프거나 불편해서 병원을 찾아가게 됐고 의사의 진료를 통해 질병을 진단받은 후 의사가 그 질병의 치료 방법으로 수술을 권해서 수술을 받게 됩니다. 병원에서 내라는 치료비를 내고 가입되어 있는 보험 중에 내가 낸 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이 있어서 청구를 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의료자문을 통해 의사의 진단이 틀렸다, 수술할 필요가 없었다 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현재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카페 회원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말로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입니다. 보험회사는 마치 본인들이 피해자인 양 모든 책임을 병원, 브로커, 그리고 보험 소비자에게 미루고 있습니다. 선의의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금 심사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보험 계약자를 잠재적인 보험 사기꾼 취급을 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법원에 가야 되겠죠? 지급명령 신청을 하던지 소송을 하려면 법원에 가야 합니다. 당연히 줘야 될 돈을 안 주면 해결할 방법은 법원에 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 친구가 돈을 갚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면 경찰서로 가야겠지만요. 그러나 이건 개인 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고요. 보험회사에서 지급해야 할 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이를 감독하는 기관인 금융감독원이나 청와대 또는 한국소비자원 같은 분쟁조정기구의 구제 신청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백내장 수술비 이슈처럼 동일한 질병에 대해서 모든 보험회사가 동시에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요. 그때는 분쟁조정기구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분쟁을 조정하려는 노력을 하고 심사 기준이나 지급 기준을 내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사기 예방 모범 기준을 만들어 보험회사의 단체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해 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분쟁 조정이나 감독기관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개인의 힘을 모아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감독기관이나 분쟁조정기구에 기대지 않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의료자문 내부 통제 기준에 나와 있는 대로 제3자 추가 의료자문이나 동시감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부지급 사유가 의료자문 결과와 담당 주치의 소견이 서로 달라서 부지급하는 것이라면 제3자 추가 의료자문이나 동시감정을 통해서 치료 목적의 수술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 의료자문이나 동시감정의 절차를 이용하려고 해도 의료기관 선정이 어렵거나 그 공정성이 의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이런 제안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담당자님, 보험회사에서 의료자문을 하고 제3자 추가 의료자문이나 동시감정을 요구하는 것도 제가 받은 수술이 치료 목적이었는지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민사조정 신청을 접수할 테니까 다른 건 따지지 말고 치료 목적인지만 검토해보는 건 어떠세요? 거기서 정해준 의료기관에서 감정을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그것도 싫으면 제가 병원을 상대로 민사조정 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해서 치료 목적이고 수술이 필요했다는 감정서나 판결문을 가지고 오면 인정해 주시겠어요? 물론 보험회사에서는 거절할 확률이 높습니다.
의료자문의 공정성이 걱정이신 분들은 보험회사에서 이 제안을 받아준다면 보험회사에서 의료자문을 받는 것보다는 훨씬 공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고 패소의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법원에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해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병원을 상대로도 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보험회사의 의료자문 결과지를 보면 수술병원의 의사가 수술이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수술을 했고 진단 내용도 오진이거나 허위 진단이다 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 더해 병원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을 무조건 받을 수 있다 라는 안내를 했다면 더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송은 언제나 비용과 시간의 문제 그리고 패소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있는 방법인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국가나 감독기관이 이 분쟁의 해결 방법을 제시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의 판결이 보험 수익자에게 유리하게 나오면서 보험회사의 기조가 바뀌기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제가 설명드린 방법 중 하나를 바로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2, 3개월의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고민하시고 선택하는 겁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든지 부지급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고민할 시간으로는 충분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흐름도 지켜보시고 가족들과의 충분한 상의를 하셔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설명을 듣고 나서 개운한 것이 아니고 더 답답한 마음이 들진 않으신가요? 저도 명쾌한 답을 드리면 좋은데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소송의 경과 중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경우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아래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보상 관련하여 궁금한 게 있으시면 쉬운 보상 나월로 네이버 카페에 질문 남겨주세요.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